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업 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 진단이든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 진단 전부 대응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자본금, 연말 자본금 계산하는 그 어떤 개정 과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특히 전문 건설업 하시는 분들 선급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하셔야 될까요? 이거 선급금 개정 과목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선급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미리 준 거예요. 미리. 돈을 미리 주고 나는 뭔가 물건을 받든 어떤 서비스를 받든, 그래서 재화를 받든 용역을 받든, 그러니까 원재료를 받든 아니면은 내가 하도급을 줘가지고 하도급자한테 공사를 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든, 이게 아직 원재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사를 내가 원하는 공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준 거죠. 이게 선급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급관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도급관계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은 도급이 핵심입니다. 핵심. 도급. 여러분 건설업 하시는 거는 완성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남한테 사와갖고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계약을 따고 그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해주는 게 그게 도급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도급이라는 거는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자,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종합건설업자한테 내가, 이 발주자가 그래서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종합건설업자는 이 본인이 여기 땅 파고 철근 심고 콘크리트 붓고 외벽 붙이고 뭐 내장하고 이런 거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것만 전문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으로 하는 분들, 전문 건설업자한테 또 도급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위에 도급하고 헷갈리니까 앞에 하자를 붙여서 하도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도급관계, 발주자, 종합, 전문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전문이,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 건설업이면 이거를 하도급, 다시 하도급, 그러니까 여기 하도급 받은 걸 재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꼭 반드시 원청이 종합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건물을 다 저는 건물주가 여기 만약에 내장을 맡기면 실내건축공사업한테 바로 그냥 도급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급 계약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원도급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도급받은 거를 또 다른 실내건축공사업자, 다른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전문이잖아요. 전문이면 자기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하도급 안 되고 하도급 안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전문건설업은 재하도급, 하도급이 안 되는데, 자, 선급금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선급금이라는 거는, 선급금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등을, 물건 같은 거를 사오는데 돈을 미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 선급. 자, 철근을 사오는데 막 철근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찍어 놓는 거죠. 뭐 내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다음 현장에 철근이 한 5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근 납품하시는 도매상한테 내가 지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 5천만 원어치 철근 확보 좀 해주세요 하고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선급금이죠.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자, 이 도급 관계에서 보세요. 이 종합이 그 발주자한테 이 도급 금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발주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원재료도 미리 사야 되고 인부들도 미리 데려와서 부려야 되니까 돈을 3억 원만 좀 먼저 줄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발주자가 오케이 3억 원 줄게 그러면은 종합 입장에서는, 이게 종합이면은 자기는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먼저 받았잖아요. 의무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3억 원. 그쵸? 그리고 전문건설업한테 일부 전문 뭐 토공사, 집안조성 불러갖고 토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도급 계약을 하도급 계약을 만약에 3억 원짜리를 맺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전문 역시 종합에다가 나도 인부하고 원재료 뭐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1억 원만 먼저 줄 수 없어요? 오케이, 1억 원 먼저 줄게. 그러면은 이 종합은 뭐죠? 선급금 미리, 아니 나는 용역을 이 사람이 공사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1억 원을 먼저 준 거잖아요. 선급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본 영상 중에 부실자산 있었습니다. 13조에 나와 있는데 부실자산 영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서 미자 붙은 거나 선자 붙은 거 발생주의 개정 과목은 요거 전부 부실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이거는 건설업 자본금 감소시키는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선급금까지 부실자산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이 종합은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요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종합은 왜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즉 외주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주비를 선급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논리로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이 나 선급금 1억 준 거 있어요. 뭐요? 외주비로.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쵸? 왜요? 재하도급, 전문은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재하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급도 안 되고. 그럼 선급금이 애초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억대로 발생했다? 큰 금액이, 재무 상태에 비해서 큰 금액이 발생했다? 거짓말이거나 불법이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사와 관련된 도급, 그러니까 이거는 외주비라고 해볼게요. 외주비를 선급하는 거,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자, 원재료 선급은 전문이건 종합이건 원재료 사야 되니까요.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주비 선급은 전문은 발생 안 돼요. 전문은 안 돼. 거짓말 아니면 불법. 종합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건설업. 자,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선급금이 거액으로 있다.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재하도급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외주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급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경비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자, 공사 1억짜리 해주는데 경비가 누적돼가지고 이제 해마다 계속 누적돼서 조금씩 올라간 거겠죠. 1억짜리 공사 해주면서 1억 5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50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나니까 건설업 자본금 무조건 마이너스 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다음 건설업 자본금 충족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안 나게 해주세요. 결손 안 나게 해주세요. 당기순이익 조금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500만원 나게 하려면은 1000만원이 경비가 투입이 안 돼야 되네요.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원재료 미성공사 재고자산으로 빼던가 아니면은 재고자산 말고 다른 거 경비로 투입이 안 되고 자산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자, 주로 원재료 미성공사는 공사 원가 명세서 쪽에서 자산에 대해서 넘어오는 거고, 자, 선급금은 판관비 쪽에서 경비를 자산화시켜서 넘길 때 선급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 자, 판관비에서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금액들을 판관비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산화시켜서 선급금으로 1000만원 놓는 거죠. 그러면 선급금 1000만원 뭡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억대가 된다니까요. 뭡니까? 당연히 부실자산이죠.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경비인데 원래 자산이 아닌데요. 그게 자산이면 언제 대응시킬 건데요, 수익은? 회사 문 닫을 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부실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원재료를 살 때 선급한 거 소액이 되겠죠? 몇 억대가 나오지 원재료를 수백억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재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외주비를 선급한다. 요거는 전문은 꿈도 꾸지 마세요. 종합만 가능한데, 종합도 아까 같이 경비를 자산화시킨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선급금인지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선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선급금의 평가 20조에 나와 있죠. 선급금이 발생할 당시의 계약서와 금융자료. 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 선급했다 그러면은 원재료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납품 계약서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금 뭐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줬으면 계약금 송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파악해서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주비 성급인 경우엔 종합만 가능한데 종합이 전문한테 하도급 하는 하도급 계약서에 성급금 준거, 금융자료 이런 서류들을 다 봐서 실제성이 있으면은 실질자산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도, 자, 1번, 지금 말씀드린 성급금, 계약서상 성급금 규정, 이게 뭐요? 종합만 발생하는 외주비 성급. 두 번째, 진단대상 사업을 위해 입고 예정인 재료, 원재료 선지급금액, 요 정도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자, 요거 3번은 뭐, 여러분들 해당되는 분들 그렇게 없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건축과 토목건축만 되는 겁니다. 토지 사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분양까지 하는 거죠. 자기가 신축해서 분양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 토지를 사는 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사가지고 계약금을 2억 준 상태에서 기말에 걸린 거죠. 기준일이 걸린 거죠. 그럼 2억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아니 땅을 이 계약이 진짜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진짜로 이게 그 어떤 건설 용지로 산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 안 해줘요.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급금 받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개정 과목 있으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급금 있으면 좋은 개정 과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성급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전문건설업인 경우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급금 마치겠습니다.